얘들 안녕.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은요, 확률과 통계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선택 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을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확률과 통계 라는 단어는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순열이에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큰 단원이 뭐냐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그 다음 이제 이항정리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단원, 드디어 이제 확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네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 통계예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를 하기 이전에 뭘 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을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경우의 순열 조합이 이게 마지막 단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요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2학년 때 했다가 이제 수능 준비를 위해서 듣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얘를 시작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대해서 만약에 까먹었으면은 요걸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순열과 조합, 고1 때 했던 순열과 조합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순열, 퍼뮤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막 계산이 중간에 막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가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무조건 연락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강의 찍어놨어. 경우의 순열 조합을 우리 1학년 때 내용을 찍어놨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일단 우리 이 강좌 밑에다가 경우의 순열 조합 강좌를 링크는 선생님 걸어 놓을게. 그런데 그 강의를 좀 제대로 보려면 프린트가 필요하겠죠, 또. 그죠? 왜냐면 선생님이 문제도 풀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프린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좀 불편함 없이 진행을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 첫 단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열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가야 돼. 그냥 얘는 그냥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툭툭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 순열에서 잘 나오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5가지에서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웃하도록, 다음 뭐 A와 B가 이웃하도록, 이런 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남녀가 교대로, 그 다음 뭐 누구누구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누가 오도록,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그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이런 5가지 문장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5명이 있어요.
남자 넷이 있다고 하대. 여자가 5명이 있어. 이럴 때 이 9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일렬로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9명을 일렬로 쭉 세우는 거니까 9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볼까요? 여자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자애들끼리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여자애들 5명이 있잖아. 이렇게 이 5명을요 한 주머니로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 그리고 나면 얘네는 그러니까 한 팀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야. 한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이 4명이 더 있죠.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몇 덩어리냐면 이건 한 팀이라고 했으니까 한 덩어리 둘, 셋, 넷, 5명을 먼저 일렬로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아직 제가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라고 쓴 거야. 왜 안 끝났냐면 여자애들끼리 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으면 요 안에서는 일렬로 배열해도 되잖아.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 5명을 요 안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웃하도록은 어떻게 한다? 그 이웃해야 되는 그 부류 있죠? 그 부류를 한 주머니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3번 볼까요? 세 번째는 요번에는 이렇게 볼까? 여자끼리 이웃하도록이 아니라 이웃하지 않도록.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여자들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많이 질문 나오는 거 중에. 한번 들어봐.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런다고 학생 질문. 쌤,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웃하지 않도록이잖아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그냥요, 우리 이 전체 경우에서 여자끼리 방금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 구했잖아요, 쌤.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 구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여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제거하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얘는 이 계산은 뭐냐면 여자애들 5명이 다 전부 이웃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 안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없냐면 남자 4명 이렇게 이웃한 이제 이 경우에서 여자 이렇게 3명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경우는 요 3명이 어떻게 돼요? 여자들끼리 지금 이웃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의 케이스, 예를 들면 가령 이런 그림의 케이스는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그럼 이런 것도 다 체크해서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지. 이걸 다 체크해서 빼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이 아니라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여자애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먼저 남자애들을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해. 그럼 남자애들 일렬 배열 시작 4팩토리얼. 그 다음 여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님 여기. 남자애들을 칸막이로 사용하는 거지, 칸막이. 그죠? 그래서 요 5자리에 여자애들 5명을 그냥 한 명씩 배열시키면 되니까 5 퍼뮤테이션 5가 돼서 이거 5팩토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다. 이웃하지 않도록은 어떻게 한다? 한 부류를 먼저 세우고 그 부류들을 칸막이 삼아서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이런 거 해볼까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 요번에는 뭐 가족으로 할까요? 가족? 그래, 가족으로 하자. 만약에 아빠와 엄마와 아빠, 엄마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총 6명, 6인 가족이에요. 알겠어?
그럴 때 이 가족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이거야. 일렬로 배열하는데 조건이 이거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 2명이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였어. 그러니까 이거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2명의 자녀만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쫙.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지? 어머니 이렇게 파마하셨어. 어머니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여기 이제 자녀가 딱 2명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3명 안 돼, 4명 안 돼, 2명만, 1명도 안 돼, 2명만. 됐어? 그리고 이제 다른 자녀들은 이제 이쪽 사이드에 있는 거지. 사이드. 이런 식의 느낌. 됐니?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오도록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박스 제작하세요. 박스 제작. 모모 사이에 모모가 오도록이면 이렇게 가는 거야. 박스를 선생님 4칸짜리 박스를 만들게. 왜 4칸짜리야? 여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자리야. 그래서 그냥 세팅해 놓자. 여기 아버지, 여기 어머니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 먼저. 그럼 현재 상황 뭐예요?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4명 중에서 몇 명 뽑아? 2명 뽑아서 여기다 배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요 4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여기다 배열을 해주는 게 4퍼뮤테이션 2가 되고요. 엔드. 일이 아직 안 끝났다. 왜? 자녀 2명만 들어갔다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이 한 박스는 한 팀이야. 얘네는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몇 덩어리? 한 덩어리. 그리고 나서 2명이 들어갔고 남은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림이. 요거랑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겠지. 자리 바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해주는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일이 안 끝났어. 왜? 아버지 어머니 자리 바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리 바꿈까지 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모모 사이에 모모가 오도록, 누구 사이에 누가 오도록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박스 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박스 제작. 괜찮죠? 그래서 요런 유형은 요런 식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앞으로 박스 제작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됐죠? 그 다음 우리 지금 5가지인데 지금 4가지밖에 안 했죠. 그죠? 요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남학생이 4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5명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마지막 유형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일렬로 배열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와야 되는 경우가 무슨 말이야? 이거 분류해볼까? 분류? 뭐 있어요? 여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분류하는 거야 원래. 남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경우도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도 훌륭하게 잘 푼 거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 여학생이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여학생 5명 중에 1명 오니까. 여기 남학생 올 수 있는 방법 4가지. 그죠? 4명 중에 1명 오면 되니까. 그럼 현재 상황, 여기 1명 갖다 썼고 1명 갖다 썼으니까 3명 남았고 4명 남았으니까 요 가운데다 7명을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니까 곱하기 7팩토리얼. 끝! 이렇게 되고. 됐어? 괜찮지? 원래 이거대로 하면 분류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여기 남학생 4명 중에서 1명 올 수 있고, 여기 여학생 5명 중에서 1명 올 수 있고, 가운데 7명 일렬로 세우면 되니까 이거. 그죠? 그 다음, 요번에는 여자애들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여기다 배열해야 되니까 5퍼뮤테이션 2, 아니면 그냥 뭐 5 곱하기 4 이래도 되고, 남은 또 7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7팩토리얼. 해서 요거를 다 더해도 이 문제의 답이 돼요. 됐습니까?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지. 분류를 해봤는데 남, 여도 있는데 요거 말고 요 3가지 말고 딱 하나만 남는다? 이렇게 해보니까
남남으로. 이런 경우만 남았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이렇게 한 가지가 남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한 방법은 그냥 9명을 전체 일렬로 배열한 경우에서 남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나는 경우를 계산해서 빼주면 그 결과는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있지 않겠냐. 이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어도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면서 분류를 한다고. 지금 이 시작이 분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좋냐면 분류를 내가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분류를 했어. 분류를 했는데 그 경우가 좀 많아. 분류해보니까 아이씨 졸라 많네? 아우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느낌이 들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거지. 아 잠깐만 이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만약에 적으면 지금도 분류해봤는데 지금 이건 세 가지고 아닌 경우가 한 가지니까 적잖아. 적을 때는 전체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적은 경우를 빼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그 아이디어로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뭐 적어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뭐 내신 볼 때는 많이 뭐 중요하게 이야기했지만 알겠죠? 여러분도 어차피 수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아무튼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양 사이드에 배치하니까 4퍼뮤테이션 2 and 가운데는 7명이 있으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면 이거 3개를 더한 결과랑 얘랑은 같을 것이다. 알겠나요? 아 그래서 순열 탑5를 방금 끝냈고요. 됐죠? 이미 얘기했어. 이 말을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들 뭐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이 좀 헷갈려.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제가 밑에다 링크 걸어준 우리 고1 때 해야 했던 그 강의를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서 프린트 받아서 프린트 안 받고 그냥 강의만 듣지 말고 또 그러면 하다가 또 내가 문제 안 보이니까 또 집중 끊긴단 말이야. 알겠어? 꼭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꼭 보세요. 나중에 막 진도 왕창 나갔는데 막 계산해서 절고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다시 그때 가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요번에는 조합에서 알아야 될 4가지 해볼게요. 4가지. 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뽑는 거야. 뽑는 걸 우리가 조합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4가지 어떤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냥 대응이 돼야 돼. 포함되도록 포함하지 않도록 포함되도록 포함하지 않도록 포함되지 않도록 그 다음 악수 우리 핸드쉐이킹 알죠? 악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누구를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이 뽑히도록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냥 갑을로 할게요. 갑과 을을 포함해서 갑을을 포함한 10명의 사람이 있다. 10명이 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총 10명이야. 그 중에 갑과 을이 있는 거야. 그럴 때 대표 4명을 뽑을 거야. 뽑는 방법을 구하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얘는 넘나 쉽다. 그냥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0 컨비네이션 4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은 이거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계산은 나중에 여러분 답 구할 때 잘 하시고 요런 느낌으로만 갑시다. 알겠죠? 근데 요번에는 4명의 대표를 뽑아. 2번. 4명의 대표를 뽑는데 갑과 을이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 4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근데 갑을이 무조건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드라마에서 따지면
인사청탁 아니면 낙하산 이런 느낌이죠. 신입사원 4명을 뽑는데 이 둘이 약간 임원급 자녀야. 그래가지고 쓱 이렇게 비리 들어가는 거죠. 비리. 아주 안 좋은 건데, 아무튼 갑을 포함해서 4명을 뽑는 방법은 이미 4자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갑과 을은 그냥 들어간 거야. 아주. 그러면 이제 여기 2자리만 실질적으로는 2자리가 남은 거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갑을은 이미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몇 명 남았어? 그렇지, 8명 남았죠. 그래서 남은 새끼들 8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죠? 뭐뭐를 포함한다 그러면 그냥 뽑아놓고 나머지 애들끼리 해결하면 되는 느낌이다. 됐죠? 요번에는 반대로 이제 갑을을 포함하지 않도록으로 가볼까? 3번은 갑과 을을 포함하지 않도록 4명을 뽑는데 갑과 을은 포함하면 안 돼. 그러면은 얘네들은 안타깝지만 후보에도 없는 거죠. 그럼 몇 명 남아요?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4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8 컨비네이션 4가 답이 되는 거지. 됐죠? 괜찮지? 그 다음 요번에는 갑을 가지고 계속할게. 요번에는 갑을 중에서, 요번에는 갑과 을 중에서 지금 4명의 대표 뽑는 건 똑같아. 문제는 갑을 중에서 적어도 1명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나왔어. 적어도 1명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갑만 4명 중에서 여기에 갑 1명만 들어와도 되고 을 1명만 들어와도 되고 갑을 둘 다 들어와도 되죠. 그럼 이것도 갑이 들어왔을 때, 을만 들어왔을 때, 갑을 둘 다 들어왔을 때 분류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럴 바에야 그냥 전체의 경우 10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하는 경우에서 갑을이 둘 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 갑을을 전혀 둘 다 포함하지 않는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 이 경우를 빼면 적어도 1명이 갑을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약간 여사건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됐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할 거냐면 악수예요. 악수. 근데 악수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악수하는 경우,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다 악수를 한다. 근데 이 악수는 우리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리그랑도 같아요. 우리 프리미어 리그, 뭐 프리메라 리그 이런 거 들어봤지. 리그라는 것도 뭐야? 만약에 10개 팀이 있으면 그 10개 팀 중에서 본인 팀을 제외한, 본인 팀하고는 싸울 수 없잖아. 그래서 본인 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과 다 경기를 치러.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승점을 계산해서 순위를 매기는 보통 프리미어 리그를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아무튼 악수나 리그나 방식은 똑같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5명 중에서 악수 또는 축구 경기, 그냥 악수라고 할게. 악수는 몇 명이서 하니? 2명이서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5명 중에서 악수할 2애들을 뽑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가지죠, 10가지. 그죠? 10가지야. 그럼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개수 한번 세보자고. 야, 악수 하나, 둘, 셋, 4번 할 수 있죠? 얘는 얘랑 했으니까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애들하고만 연결하면 되죠. 3개 추가되죠. 그 다음 2개 추가되고요. 그 다음 1개 추가돼요. 그럼 결국에는 총 경우의 수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로서 요 경우랑 똑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악수 또는 리그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컨비네이션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운 고1 때 배운 순열과 조합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 소재, 그 탑5, 탑4 있잖아요. 4가지. 5가지, 4가지, 총 9가지. 이 9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 5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5번부터 나간 이유는 원래는 이제 그 1, 2, 3, 4번은 경우의 수 파트인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우리 고3용, 그러니까 고3용 맞기도 하죠. 아무튼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을 까먹을 거 생각해서 이제 앞에는 경우의 수 파트를 넣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쪽 부분이 좀 분류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 그럼 저한테 제가 밑에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 플러스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문제 받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서 5번부터 그래서 5번부터 이제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5번 가겠습니다. 5번 트라이앵글. 다음 문자가 7개가 있어요. 7개의 문자에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모음이 모두 인접하는 경우. 그럼 여기서 일단 모음과 자음을 좀 우리가 나눠놓자. 모음과 자음을. 자, 모음은 아이오잖아요. 그래서 모음이니까 I, A, E. 그리고 나머지는 자음으로서 T, R, N, G, L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모음끼리 뭐 하래? 인접해야 돼. 그러면 인접해야 되니까 어떻게? 복습이야 지금. 모음은 하나로 묶어. 그 다음에 남은 새끼들이 5개가 더 남았으니까 총 몇 덩어리? 6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면 6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모음끼리는 자리 바꿈할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의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되고요. 됐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2번 갈게요. 2번. 어떤 모음끼리도 인접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요놈의 새끼들끼리 인접하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자음이 5개니까 자음을 먼저 일렬로 배열하자. 그거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5개니까. 그 다음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인접하면 안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총 몇 가지? 6자리 중에서 모음이 3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지. 6 퍼뮤테이션 3 하고 끝내버리면 되겠지. 됐죠? 좋아요. 그 다음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라. 총 7개가, 총 8개 문자니 이거? 처음에 아까 말을 7개라고 한 것 같은데 정정. 총 8문자군요. 그래서 3번 다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니까 전체 경우에서 아까 우리 연습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양쪽에 자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해주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겠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 8팩토리얼에서 5개의 자음 중에서 양 사이드의 자음을 여기다 먼저 박아. 그래서 5 퍼뮤테이션 2가 되고요. and 여기 가운데 올 수 있는 거는 총 2개 사용했으니까 6개를 여기다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6팩토리얼에서 전체 경우에서 양 사이드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하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T와 R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T와 R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 T와 R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와야 돼. 박스 제작! 아까 했잖아요. 그죠? 박스 제작한 다음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그럼 TR은 썼고 총 몇 개 남았냐면 6개의 문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먼저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고 and 그럼 여기 이제 2개의 문자가 왔으니까 뭐 이 2개 썼다고 합시다. 그럼 총 이제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서 4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요거 한 덩어리니까 5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5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그 다음 T와 R 사이를 자리 바꿈할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까지 마무리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4번의 정답은 이렇게 처리해서 숫자 궁금하면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있다. 그런데 순서를 정해서 띠틀을 넣는데요. 띠틀 되게 오랜만이네. 이거 선생님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했었는데 이거 진짜.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띠틀을 하는데 밑줄
여학생 2명이 연이어 뜀틀넘기를 하는 경우, 여학생 2명은 연이어서 한대. 연이어라는 건 1번 여학생이 뛰면 그 다음 뒤에 2번 여학생이 바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니? 그런 느낌 아니야? 여학생끼리 뭐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를 뛰는 걸, 얘네들을 대기 줄을 세우는 거지. 그럼 이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여자애들끼리 이웃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바로 뛰면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학생 2명을 이웃시키고 남자애들 4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몇 팩토리얼? 그렇지.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and 여학생 자리 바꿈, 순서 바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렵지 않죠? 7번. 그래서 이번 강좌는 7번까지만 제가 요거 풀이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강좌에서 원순열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일단 7번까지 잘 들어보세요.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한 줄로 나열할 때 밑줄 A와 B 사이에 한 개, 다시 하세요. A와 B 사이에 다른 문자가 한 개 이상 들어가는 방법. 와우. 이번에는 A, B, C, D, E, F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 한 개 이상. 그러면 얘 생각해봐. A와 B에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A와 B 사이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A와 B 사이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A와 B 사이에 총 4개, 최종적으로 4개까지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풀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그냥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한 6팩토리얼에서 A, B 사이에 한 개도 안 들어있는 경우가 A, B가 어떤 경우? 이웃하는 경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류해보니까 어이 졸라 많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A와 B가 어떤 경우? 그렇지, 이웃하는 경우를 제거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A, B 이웃시키니까 한 뭉탱이로 묶어놓고 C, D, E, F가 이렇게 있으니까 총 5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해서 자리 바꿈까지 하면 요 놈을 계산해서 6팩토리얼에서 제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숫자 번호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720이고요. 얘가 240이니까 빼면 48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 대표형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책 구성은 이제 다음 번호부터 원순열로 돼 있고, 원순열 배우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배우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여러분들 최단 경로 문제야.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테마로서 제가 수능 기출문제나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거를 실어놨거든.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단원이 들어가. 그럼 거기 중복조합 단원 하기 전에 조합 몇 개 또 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아무튼 일단 확률과 통계 제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아까 선생님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많이 부실한 느낌이 드는 친구는 진짜야 이거 그냥 부실하면 그냥 말하고 들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그러지 말고. 알겠지? 아무튼 그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 그 첫 강 확률과 통계 제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봅시다.